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여학생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남학생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우리 여성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덩어리열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겠죠. 여학생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생리예요. 그 생리라는 주제도 많은 질문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리통은 왜 생깁니까? 이런 거부터, 생리통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생리기간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것도 벌써 영상 몇 편 올려놨죠. 그 다음에 생리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리기간에 생리통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증상별로 다른 약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생리를 했는데 생리혈, 그 중에서도 덩어리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생리혈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고 뭐 많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생리 주기도 괜찮고 뭐 생리통도 심하지 않은데 덩어리혈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덩어리혈이 나오는 것인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여성분들, 특히 여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정확히 기억을 해서 내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잘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성 자궁 자체가 벽이 좀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 생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면서 생리혈과 함께 내려오는, 무너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속도와 자궁 내벽이 무너지는 속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덩어리로 자궁 내벽이 덩어리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뭐 이상하거나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제 생리혈의 양, 생리혈의 또 속도, 생리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친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상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덩어리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궁근종이라는 거는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인 여성 2명 중 1명이 있다라고 또는 경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한 어떤 그러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궁근종이 아주 크면은 수술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자궁 자체를 이제 적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근종 같은 거는, 작은 거는 그냥 또 그렇게 이거를 품고 살아가는 여성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근종이란 것 자체가 막 여성의 생명을 막 위태롭게 하고 막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생리량이 증가하고, 또 자궁 내막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궁 내막증 보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혹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염증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자궁 내막증이 발생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생리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덩어리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든 또 성인 여성이든 간에 내가 덩어리열이 뭐 유난히 많이 나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도 제가 이 덩어리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리할 때마다 계속 나와. 그러면은 자궁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한번 해볼만 해요. 이런 거를 아끼지 말고, 이런데 돈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몇 번만 안 마시면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그거를 돈을 아낍니까? 그래서 꼭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내 몸의 자궁 자체의 건강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덩어리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우리 자궁 내막이 이게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종의 상처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생리혈이 흘러나오고 자궁 내벽이 탈락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지금 자궁벽도 허물어지고 생리혈도 발생하고 했으니까 이거를 빨리 응고시켜야겠네 해서 항응고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항응고제의 분비 속도하고 이 내벽의 탈락 속도,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되면 생기는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때 이제 항응고제 이 얘기를 제가 빼놓은 것 같은데,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에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기가 있고 하는 분들은 이 항응고제 생성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헌혈도 할 수가 없고 어지러움증도 다 자주 느끼고 몸 자체의 피곤함도 많이 느낍니다. 수족냉증 같은 것도 심하고. 그러니까 내 몸에 철분이 부족하고, 어차피 생리를 하게 되면은 몸에 철분이 부족하고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리량이 많으면.
근데 이분은 원래 몸 자체가 철분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원구제 생성 자체가 굉장히 더디거나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덩어리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나 세 번째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각종 자궁질환의 전조 증상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분 부족, 몸 자체가 약한 경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고요. 그러면 빨리 건강검진도 해보고 건강관리도 더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또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또 생리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통증도 더 심하게 느끼고, 그래서 덩어리열이 생기는 이유 또는 생리통과 덩어리혈 등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 여학생들 또는 여성들, 나 덩어리열 발생했으면 어떻게 내 몸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우선은 덩어리열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덩어리열이 왜 생기는지 아까 제가 4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해드린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아, 덩어리열이 생겼구나,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나,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침착하게, 오히려 이 시간이 내가 놀라고 뭐 당황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덩어리열이 발생했을 때 그 크기를 좀 봐야 돼요. 크기가 보통 5mm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한 5mm 돼요. 이거부터 올라가는데 이게 막 나중에 막 엄청 커지고 이게 막 갑자기 막 쑥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지속된다.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생리기간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철분제도 먹고 소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건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리기간에 계속 라면 먹고 계속 인스턴트 먹고 계속 커피 마셔서 카페인 넣어가지고 몸에 염증을 막 염증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관을 좀 재밌게 좀 바꾸자. 막 틱톡도 좀 하고 막 있잖아요. 막 틱톡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막 재밌게 셀카 이렇게 막 좀 찍어보고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재밌게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생리하다가 계속 누워있고 아프다고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막 생리기간에 진통제도 안 먹고, 자, 그러면 몸이 더 망가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수록,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몸이 망가질수록 생리통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재밌게 살자. 좀 재밌게 이렇게 애교도 막 이런 것도 좀 해가면서 좀 재밌게 좀 보내보자. 아시겠죠?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 덩어리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좀 이 짧은 강연이 수많은 우리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이거 막 어떻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자꾸 그러고, 그리고 덩어리가 갑자기 쑥 나와가지고 그 생리대 위생용품으로 이렇게 막 새에서 흘러나오는 거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좀 이럴 때는 오버나이트 같은 거 사용해도 되니까 좀 생리대도 위생용품도 좀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하고 흡수량도 충분한 그런 거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강연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